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제39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가장 많은 선수가 출전했고 김정숙 여사의 수어 인사 등이 이목을 끌었는데요. 정두리 기자가 자세한 대회 소식 전합니다. 제39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17개 시도에서 8,900여 명의 선수단이 출전했고 목함 지뢰 폭발로 다리를 잃은 뒤 재활운동으로 시작해 장애인 국가대표로 활약 중인 하재헌 선수가 성화 주자로 나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개회식에는 김정숙 여사가 참석해 수어로 선수들을 격려하는 한편 무장애 사회를 향한 정부의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많은 선수들이 주목을 받은 가운데 육상에서 지난 대회에 이어 금메달 3개를 휩쓴 주정훈 선수의 이색 이력에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대회에는 육상으로 출전했지만 주정훈 선수는 장애인 태권도 유망주입니다. 고등학교 시절까지 비장애 선수들 사이에서 엘리트 선수를 꿈꿔왔던 주정훈 선수. 어릴 적 사고로 한쪽 손목이가 절단됐지만 주로 발을 사용하는 태권도에서는 핸디캡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선수 생활을 내려놨던 주정훈 선수는 3년 전 장애인 태권도를 추천받아 다시 도복을 입었고 2020 도쿄 패럴림픽을 준비 중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 엘리트 운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운동 오래 쉬었던 것만큼은 지금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권도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2020년 도쿄 올림픽을 패럴림픽을 준비해야 돼서 태권도에 조금 몰두하고. 한편 이번 대회 종합 우승은 개최지 서울이 차지했고 경기도와 충북이 뒤를 이었으며 최우수 선수상에는 사격 4관왕을 차지한 이장호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이번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는 8년 만에 개최 종목이 추가됐는데요. 선수부에는 카누와 트라이애슬론이, 동호인부에는 쇼다운과 슐런이 전시 종목으로 경기를 치렀습니다. 현장의 모습을 정두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용한 경기장 안에 울리는 공의 방울소리. 안데르슨 선수가 소리에 집중해 공격을 이어갑니다. 탁구처럼 두 선수가 마주서 펼치는 이 경기는 시각장애인 종목인 쇼다운입니다. 에어 하키와도 유사한데 소리가 나는 공을 주고받으며 골문 안에 많이 넣는 쪽이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는 처음 시범 종목으로 포함됐지만 국제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 입사의 정식 종목으로 국내에서는 대회가 열리면 선착순으로 선수를 마감해야 할 정도로 관심이 높습니다. 공 모양이나 혹은 라켓은 약간 탁구나 하키랑 비슷하지만 골을 넣는다는 점이랑 그리고 쿠션을 줘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당구나 이런 에어하키, 필드하키 이런 것들이랑 좀 닮아 있는데요. 복지관이나 맹학교 혹은 제가 다니는 자립생활센터에도 쇼다운 그 테이블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장비만 거기서 대여 받아가지고 그냥 치면 되니까 굉장히 접근하기가 편한 스포츠라고 생각해요. 이번 대회에는 슐런도 시범 종목으로 첫 발을 댔습니다. 2m 길이, 41cm 넓이 보드에 4개의 관문을 만들고 30개의 퍽을 밀어넣어 점수를 매기는 경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종목이 들어온 건 2014년경. 배우기도 쉽고 장애 유형과 장애인 비장애인에 상관없이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종목입니다. 생활체육으로 참여자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올해만 해도 벌써 8번의 국내 대회가 진행될 정도로 관심이 많습니다. 슐런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녀노소 다 참여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250만 명의 장애인 인구 모두가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뉴 스포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쇼다운과 슐런, 올해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시범 종목으로 포함된 두 종목은 접근성과 새로운 재미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장애아동 부모들이 여러 장애를 가진 최중증 중복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특히 심각하다며 이들을 위한 국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장애아동 부모들이 여러 장애를 가진 최중증 중복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특히 심각하다며 이들을 위한 국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1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부모연대는 최중증 장애와 중복장애 자녀를 둔 부모 237명으로부터 사례를 접수하고 이 중 구체적 차별 사건 101건에 대한 집단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이 모은 사례를 보면 중증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의료, 교육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겪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부모는 초등학교에 입학 상담을 하러 갔는데 교감이 이런 아이들이 너무 몰려와서 감당이 안 된다고 했다고 밝혔고, 또 수학여행이나 1박 2일 현장 체험학습에 오지 말라는 얘기를 듣는 등 교내외 활동에서도 차별받았습니다. 고용 영역에서는 중복장애 때문에 직업훈련센터 이용이 제한되고 문화생활이나 교통수단 활용에서도 어려움이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부모는 시각발달장애 딸과 직업훈련센터에 갔는데 시각장애인 훈련센터는 발달장애가 있다고 꺼리고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는 시각장애가 있다고 힘들다고 했다면서 중복장애는 다른 장애인보다 행동의 제약이 훨씬 크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며 헬스장 이용을 막거나 비행기 탑승을 금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부모연대는 중증 중복장애인은 장애인 중에서도 소수이고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소외되고 있다면서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을밤을 물들이는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열렸습니다. 진주시 대표 축제로 거듭나면서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렸는데요. 하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미비해 장애인들은 축제를 즐기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정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주 남강에서 일몰이 되면 강물에 설치된 다양한 조형물들이 화려하게 불을 밝혀 유등축제 열기가 달아오릅니다. 남강의 유등 행사는 임진왜란 3대 첩의 하나인 진주대첩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2만여 명의 왜군들이 쳐들어오자 진주성 수성군은 밤중에 남강에 유등을 띄워 남강을 건너려는 왜군을 저지하는 군사 전술로 활용하고 성 밖의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통신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이 진주시 대표 축제로 거듭나고 있어 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100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취재팀이 진주 남강 유등 축제장을 시각장애인과 현장을 확인해 보니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해 개설된 강변 진입로가 급경사로 비좁아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진주시 장애인 총연합회 관계자는 해마다 열리는 진주 남강 유등축제장에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결해 주도록 여러 차례 요청하고 있으나 반영이 외면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주시 문화예술 담당 관계자는 장애인 불편과 65세 이상 노인 혜택 미흡, 부교 통영 정책, 주민 출퇴근 불편 사항 등을 개선하도록 남강 유등축제를 총괄하는 진주시 문화예술재단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서정용입니다. 코레일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기차여행을 지원하는 해피트레인 사업을 진행합니다. 코레일이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기차여행 지원 사업 해피트레인을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합니다. 농어촌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지역 아동센터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그룹홈 등 공모와 심사를 거쳐 선정된 30개 시설에 기차를 이용한 자율여행을 지원합니다. 한편 복지TV는 전 여행 과정을 동행 취재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에서 발달장애인 요리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로 열린 대회 소식을 김강순 기자가 전합니다. 제2회 여수시 발달장애인 요리 경연대회가 지난 17일 여수시 이순신 광장에서 많은 내빈들의 응원 속에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발달장애인 요리대회는 여수 향토요리문화학원의 주관과 주최로 많은 자원봉사자와 단체의 후원 속에 마련되었고 총 10개 팀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습니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여수시 장애인 종합복지센터의 싱싱마켓, 먹거리마당, 여수섬 밥상 김치 코너의
부대 행사들도 함께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이번 장애인 요리 대치지는 우리 장애인들한테 자긍심을 고취시켜주고 음식 문화를 본인들이 직접 홀로서기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가 두 번째인데요. 우리 장애인들이 요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자기들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세상에 적극적으로 삶에 도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번 발달장애인 요리대회는 장애인들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표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소중한 소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지역의 문화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순항쟁 71주년을 맞아 특별 기획전이 열렸습니다. 되찾은 기억을 주제로 열린 박금만 작가의 초대전에 이나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순 사건 71주년을 맞아 지난 12일부터 여수 노마드 갤러리에서는 여순항쟁을 주제로 한 박금만 작가의 특별 기획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되찾은 기억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 작품은 여순항쟁으로 희생당한 사람들의 아픔을 되돌아보고 여수가 반란의 도시가 아닌 항쟁의 도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 작가는 무고한 민간인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희생당한 많은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작가의 개인적인 의견은 배제하고 기록에 의해 가감없이 표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남동생 여순항쟁 당시 좌익으로 몰려서 한나라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 기록을 15년간 찾았었는데 못 찾고 있다가 최초로 인터넷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작업을 모두 버리고 여순항쟁 작품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여순항쟁의 기록에서 할아버지의 흔적을 찾게 된 후 슬픈 역사의 한과 아픔을 딛고 작업을 하게 됐다는 박금만 작가의 전시회는 오는 30일까지 열립니다. 여순항쟁 71주년 특별전 박금만 작가의 되찾은 기억이 여순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모두의 바람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이나현입니다. 시사포커스 강석주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어기는 경우가 해마다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전국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위반 건수는 2016년 26만 3,326건, 2017년 33만 359건, 2018년 42만 292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과태료만 해도 무려 232억 3,5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 적발당하고도 계속해서 중복 위반을 하는 차량도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도 8월 말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 기준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과태료 고지서 발송 후 2시간이 지나면 기본 과태료 10만 원 포함한 20만 원, 4시간이 지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한답니다. 24시간이면 기본 과태료와 120만 원의 추가 과태료를 합쳐 130만 원을 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하면 안 된다는 행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도 1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도 불법 행위를 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가 성숙된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제도를 국민에게 정확하게 인식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와 주권을 회복시키는 데 더욱 법을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앞으로 고속버스를 탈 수 있게 됩니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고속버스가 3개월가량 시범 운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에서 출발해 부산, 강릉, 전주, 당진으로 오갈 수 있습니다.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발 3일 전 자정까지 예매를 해야 하고 출발 20분 전까지 전용 버스 승차장에 도착해야 합니다. 하지만 싸늘한 반응도 있습니다. 시범 사업이라 할지라도 10대밖에 안 되는 적은 대수와 4개 노선으로 한정해 놓은 도착지 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노선도 문제지만 KTX 등 기차도 닿지 않아 더 어려움이 많은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에 대한 목소리도 큰 상황입니다.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는 이번에 처음 상업 운행되는 것으로 3개월가량의 시범 운행을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버스업계와 장애계 단체 등과 협의해가면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로 서울대학교 병원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의료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행동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서울대병원은 이번 선정으로 인해 올해 3억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복지부 측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추가 지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료 지원과 행동 문제 치료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실내 흡연실이 설치된 다중이용시설의 간접 흡연 노출 수준 조사 결과 실내 흡연실을 설치 운영 중인 실내 공중이용시설에서 비흡연자가 간접 흡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수도권과 대구 경북 지역의 12개 업종 총 1,206곳을 대상으로 실내 흡연실 설치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특히 청소년, 가족 이용객이 많은 대부분의 PC방과 볼링장에서 실내 흡연실을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비흡연 종사자에서는 흡연자에 가까운 수준의 코티닌과 NNAL이 검출돼 실내 흡연실 설치 시설에서 간접 흡연 노출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공중이용시설 내 실내 흡연실 설치 운영으로 이용객과 종사자가 간접 흡연에 노출될 수 있고 특히 이들 시설이 청소년 및 가족 단위 이용이 많은 여가시설이므로 향후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정신질환으로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받아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나설 수 있도록 정신건강에 대한 시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인천시청에서 정신건강 인식개선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정신질환도 상담 등 예방관리를 통해 예방할 수 있고 다른 만성병과 같이 장기적으로 꾸준한 치료를 통해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소식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28일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고속버스의 시범 운행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시외 고속버스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가로막는 대표적 사례였는데요. 시범 운행의 시작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휠체어 2대가 탑승할 수 있는 10대의 버스, 그것도 4개의 노선만 운행해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탄탄한 밑받침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